일단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로 2019년 10월 28일 오늘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가 된 이후 최장수 가장 오랜 기간 국무총리에 재임한 총리가 됐습니다. 기록을 세운 거죠. 이낙연 국무총리, 최장수 국무총리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참 많았는데 이낙연 총리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한 소감이랄 건 없고요.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지금 1기 내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좀 소회가 있으신가요? 예,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낮게라는 것은 국민의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높게 1위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저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박문신 위원? 상당히 글 못지않게 말도 상당히 짧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표현에 상당히 신경 쓰는 그 화법이 참 오늘도 또 눈에 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저의 거취는 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낙연 총리 포함해서 이제 개각 문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법무장관 원포인트 개각이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 초가 됐든 이 개각을 할 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총리에 누가 오느냐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당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자리를 받을 것이냐, 총선 때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출마한다면 지역구로 갈 것이냐,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포인트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해석하고 할 여지가 많은 그런 대목이고 아마 본인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실제 본인 것이 본인이 모를 겁니다. 그죠? 그 공직자 사퇴 시한 총선에 앞서서 하는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마 본인도 모를 테고요. 전체적인 여당의 총선 전략, 여권의 향후 구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총리의 거취도 함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총리직에 머무르고 있는 총리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리직에 있던 분들 한번 볼까요? 이낙연 총리가 오늘로 881일 이제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880일. 이낙연 총리의 기록은 앞으로 계속 되겠죠. 언제 당에 복귀하게 될지 이낙연 총리는 자기가 자기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상의도 해야겠죠. 고건 전 총리 역시 행정의 달이라는 별명답게 두 차례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694일을 했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624일을 했습니다. 이 5명의 오랜 기간 총리직에 있던 5명 가운데 현재 3명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것도 상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이 국무총리가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 예전에는 좀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야구 팀을 보면은 네. 감독이 있고 수석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석 코치들이 주목을 받는 코치도 있고 아닌 코치들도 있고 주목을 받는 사람은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가기도 하고 아주 이제 극소수는 자기 팀의 이제 감독을 이어받기도 하는데 이제 국무총리가
수석 코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점점 더 감독 1인한테 주목되는 거 외에 국정이 워낙 다양하고 프로야구도 보면은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코치하고 역할 분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자들에게 저의 심장은 여전히 정치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낙연 총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뭐 제 거취는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에서 또는 뭐 청와대에서 또 하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입니다만 제 심장은 여전히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이낙연 총리가 항상 1등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 16일부터 17일 사이 주간조선이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조사기관을 통해서 전국에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23.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2%,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전 후보가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6% 이렇게 나타났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 되겠다, 차기 대통령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게 이낙연 총리의 본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자리에 차기 지도자가 되려면 한 7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7가지. 이낙연 총리에게는 3가지가 있고 4가지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볼까요? 네, 3가지는요. 이낙연 총리에게 있는 것은 폭넓은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습니다. 인지도와 지지도, 네. 그리고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 그리고 본인은 가만히 국무총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 이렇게 여권의 다른 후보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졌어요. 예. 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3가지가 있고요. 없는 것. 4가지는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치와 철학, 브랜드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 네, 가치, 철학 이거죠. 그리고 이낙연만을 옹호하는 강력한 매니아층, 뭐 친문, 친박 이런 매니아층이 아직 없는 거고요. 국민을 감동시키는 스토리와 자질, 아직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과연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권력 의지를 언제 드러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호남 출신으로서 과연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느냐, 본선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거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뭐 현직 대통령과 뭐 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고 권력은 투쟁해서 싸워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워낙 매니아층도 있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거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차기 지도자들이 없어요. 차기 지도자들이 다 없는데 과연 이거를 뚫고 이낙연 총리가 차기 지도자로서 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그거는 본인의 권력 의지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붙이자면요. 근한 민주화 이후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사례가 2번이지 않습니까?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 재창출의 요체는 전임자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다름을 보여줄 때였거든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김대중이라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게 어필했었고, 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오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까운 시기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다름을 보여줄 것이냐가 포인트겠죠, 결국.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 틀리다와 다르다 이 말을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을 참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하는 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